한국에서 제 인생 최고의 도시를 찾았어요. 영국의 여행 유튜버가 얼마 전 한국에 첫 방문을 해서 놀라운 한국의 면면들을 확인했었던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이 유튜버는 당시 사연 밑에 댓글에 쏟아진 강력한 추천에 따라 부산까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문한 부산에서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한국에 완전 반해서 새로운 고민도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여행 유튜버 캐롤리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연을 보내며 기왕 한국에 온 김에 부산을 가볼까 하고 고민했었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부산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곳일 거라는 생각에 믿고 일정을 조정했죠. 와, 그런데 한국 분들이 추천해 주신 대로 부산에 가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산 방문을 이번에 안 했으면 이 아름다움과 재미를 평생 모를 뻔했지 뭐예요. 이 자리를 빌어 부산 방문을 강력하게 추천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우선 부산 방문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바다와 도심, 산의 매력이 다 있는 곳이더라고요. 현대적인 면과 전통적인 면이 모두 공존하는 매력적인 서울도 너무나 좋았는데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부산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특실로 예매를 해보았습니다. 특실이라 하더라도 유럽의 기차들에 비해서 한참 저렴한 가격이라 사치를 좀 부려보았죠. 찾아보니 KTX가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던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처럼 고속철도가 없는 나라들은 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정작 목적지에 도착해 여행을 할 땐 지쳐서 참 힘들거든요. 우선 출발부터 놀라웠던 건 연착이 없던 거였어요.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기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우선 인내심부터 탑재해야 하거든요. 연착, 일정 변경, 운행 취소가 잦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 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서 여유있게 탑승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정시에 출발하는 기차라니 역시 한국은 실망할 요소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 특실은 그동안 타봤던 세계 각국의 기차 중 가장 큰 좌석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자리에 2명이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다리도 앞에 발걸이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여유 있고요. 그리고 좌석 옆에 USB 콘센트가 있어서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특실다운 특실이었어요. 사실 특실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 대중교통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쾌적하고 넓은 건 물론 승객들도 모두 매너가 있었죠.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정말 놀라워요. 한국 분들은 무심하고 당연하게 이용하시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당연하지 않은 인프라인데 정말 부럽네요. 영국과 비교만 해도 영국 기차표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웃긴 게 먼저 예매하지 않고 당일 예매면 더 비싸집니다. 기차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냐고요? 서울과 수원 정도 거리를 영국에서 기차로 이동한다면 왕복 8만 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일정대로 기차를 타고 도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너무 오래됐는데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아서 노후화가 된 게 문제라고 하네요. 민영으로 운영을 하니 보수를 안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국은 공공기관이 운영을 맡으니 영국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이지만 서비스와 쾌적함은 세계 최상급으로 운영하잖아요. 정말 부러울 따름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사실 서울에서 익히 느꼈고 놀랄 만큼 놀랐지만 매번 놀라게 되는 한국의 와이파이 인프라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호텔 와이파이보다 KTX 안의 와이파이가 더 빨랐어요. 퍼스트 클래스라 이렇게 빠른가 싶어서 일부러 일반석 자리도 한번 가봤는데 동일하더라고요. 인터넷 빠르지, 자리도 편안하고 쾌적하지, 너무 편해서 기차를 타고 좀 더 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워낙 속도가 빨라 3시간도 안 돼서 도착한 게 아쉬울 정도였죠. 하지만 도착한 부산은 저희의 아쉬움을 싹 날려주었습니다. 저는 부산이 수도가 아니니 서울에 비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면들을 곳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클래스겠죠. 부산역부터가 서울역과 비교했을 때 규모며 시설, 청결함이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서비스를 발견했습니다. 역에서 호텔까지 짐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름도 너무 귀엽던데요. 짐캐리라니. 너무나 위트 있는 장면에 저도 짐을 맡겼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도난 걱정으로 맡기지 못했을 테지만 여긴 한국이니까요. 가벼워진 차림새로 부산 탐방에 나서보았습니다. 우선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곳들을 최대한 둘러보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남포동이었습니다. 찾아보니 비프광장이 있다고 하고 관광 필수 코스라고 해서 역시 구독자분들의 추천은 틀림없구나 싶었죠. 저는 여행을 하기 전에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가는 편인데요. 원래 바다였는데 매립을 해서 이곳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과거에 신기했어요. 핸드프린팅, 푸프린팅을 보며 알고 있는 이름을 찾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함께 들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거리가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충분히 다양한 먹거리를 즐겼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의 먹거리들은 또 다르던데요. 맛있는 냄새에 너무 출출해져서 떡볶이와 어묵, 물떡을 먹어보았습니다. 어묵은 부산 명물이라고 하던데 정말 맑고 깊은 맛이 매력적이었어요. 생선살로 만들었다고 해서 비린맛을 걱정했는데 전혀 없어서 신기했죠. 그런데 물떡은 사실 좀 꺼려졌거든요. 떡의 식감에 적응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먹은 어묵과 떡의 만남이라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하시는 분이 너무 강력히 추천해 주셔서 믿고 먹어보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입맛은 만국 공통인가 봐요. 제 주위에 일본인,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다들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물떡은 서울에선 못 봤는데 서울에서 안 파는 거 맞죠?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서울에서 안 팔까요? 그리고 씨앗호떡은 정말 기대 그대로 달콤하고 녹아내리는 맛이었습니다. 살찌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 더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와 있는 지금은 그때 하나 더 먹을 걸 그랬다 하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배를 좀 채우고 나서는 꽃분이네를 가봤는데요. 제 또 다른 취미는 영화 보기거든요. 한국 영화들도 꽤 봤는데 제가 감명 깊게 본 한국 영화 중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제가 부산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밤에 숙소에서 부산 자료를 살펴보며 부산이 배경인 영화들도 다시 찾아봤거든요. 제가 감명 깊게 본 국제시장의 주인공인 황정민이 운영하는 꽃분이네가 있는데 안 가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찾아가서 기념사진도 빼먹지 않았죠. 그리고 새삼스럽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25 피난민들이 이 근방에 살았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을 이곳에서 판매하며 형성된 시장이라는데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이든 영국이든 또 전 세계 어디가 되었든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 믿고 쓰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저같이 한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영국인도 한국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즐겨 듣고 있죠. 이제 한국인들은 미국 물건보다는 자국의 물건을 믿고 선택하고요. 다른 나라의 침략과 전쟁을 겪은 지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데 영화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니 그 놀라움이 새삼스럽게 확 와닿더라고요. 한국인들의 DNA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는 성공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한껏 차오른 감동을 담고 자갈치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산시장은 서울에 노량진 시장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산물 시장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가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울에서는 노량진을 가보지 않았거든요. 결론적으론 자갈치 시장은 좋은 선택이었어요. 제 첫 번째 여행기에서 부산 방문을 고민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부산에서 회를 꼭 먹어보라고 해주셨는데요. 기대 이상의 맛이었습니다. 저 사실 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본에서 회를 먹어봤는데 별로 제 입맛은 아니었어요. 회를 처음 먹어본 것이 일본이었는데 이걸 대체 무슨 맛으로 먹지? 이게 제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이 아니었다면 회를 굳이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 먹어보았는데요. 한국의 회는 쫄깃하게 씹히고 신선한 느낌인데다가 같이 내어주신 양념된장과 초고추장과의 어우러짐이 좋았어요. 소스의 문제일까요? 회의 신선도 문제일까요? 어쨌든 일본에서 먹어본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인심도 훨씬 좋으셨고요. 제가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다고 했는데 꼭 먹어보라며 매운탕까지 주시더라고요. 배는 터질 것 같았지만 안 먹어보면 후회할 것 같아 먹어보았는데 흰쌀밥과의 어우러짐이 좋아서 한 그릇을 싹 비워냈습니다. 배를 꺼트리기 위해 이동해서 태종대 유람선도 타봤는데요. 굉장히 크고 신비한 모양의 바위, 그리고 에메랄드빛으로 부서지는 바다까지 아주 환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첫날부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산의 서쪽에서 동쪽을 이동하는 코스로 움직였는데 저는 부산의 다양한 대중교통을 접하며 서울에서보다 더 놀랐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쓰던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에서도 이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편리성에 놀랐죠. 심지어 택시까지 이 카드로 탈 수 있었어요. 카드 한 장으로 전국에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니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한지요.
게다가 부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면 버스를 뒤집어 탄다든가 지하철 방향을 잘못하는 등의 실수는 흔하게 하게 되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간표대로 운행을 하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건 필수고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아무리 오래 기다려봤자 5분가량이었죠. 그리고 부산의 지하철 역시 깨끗하고 연착 따위는 없었어요. 제가 자꾸 한국에서 당연한 걸 보며 감탄하니 한국분들 보시기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모든 순간이 참 놀라워요. 저 개인적으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배워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행하고 다니기도 훨씬 편해질 텐데 말이죠. 물론 가장 빨리 먼저 배워올 나라는 영국이고요. 그리고 저는 해운대 구경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해운대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어떤 매력이 있을까 굉장히 두근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러본 부산의 서쪽과는 완전 느낌이 달랐어요. 한 도시 안에서 이런 게 상반된 느낌이 공존하다니 아주 매력적이었죠. 남포동은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라면 해운대는 완전 현대도시로 서울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죠. 제가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둘러본 어떤 도시보다 훨씬 화려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해운대 쪽으로 넘어와서 바로 해변가로 가지 않고 신세계 센텀시티점을 가봤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꽤 오래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수도가 아닌 곳에 있다니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 볼 때도 으리으리했지만 안에 들어서서는 규모에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사실 너무 커서 돌아다니다가 중간중간 앉아서 쉬었어요. 백화점 아이스링크장까지 안에 있는 걸 보고서는 정말 믿기지 않더군요. 게다가 제가 더 좋았던 건 백화점 바로 옆에 두레라움도 가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게 있어서 해운대는 아시아의 칸이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이니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요. 비록 제가 방문했을 때 국제영화제가 진행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이 장소에 와봤다는 것도 제겐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왜 부산행을 망설였나 싶네요. 고민할 여지가 없었던 일인데 말이죠. 쉼없이 달려온 제 여행 일정을 되돌아보고 아주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해운대에서 맞이했는데요. 저는 오래간만에 긴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휴식이 좀 필요했는데 너무나 좋은 힐링이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를 즐기며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를 즐겼는데 해운대에서 사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도시의 편리함과 바다의 매력을 동시에 즐기며 사는 거잖아요. 아 맞다, 제가 진짜 신기한 건물도 봤어요. LCT라는 건물이었는데요. 건물이 바닷가 앞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이런 위치에 있는 초고층 건물은 처음 봤어요. 바닷가니까 강풍도 불 수 있는 곳일 텐데 이렇게 바닷가와 가까이 붙어 있다니 내심 창문 깨지면 어떻게 하지 싶어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정말 기대하던 일정을 위해 문텔로드로 갔습니다. 여길 거쳐서 청사포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녹음도 멋지고 숲길 중간중간에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어서 감탄연발이었습니다. 바다가 예쁜 곳은 많지만 이렇게 녹음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으니까요.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나무의 푸르름을 잘 담아보려고 했었는데 영상에는 제가 느낀 감동이 잘 담긴 것 같지 않아 속상했어요. 그래도 청사포에서 먹은 조개구이는 제대로 잘 담은 것 같아 위안이 됐죠. 사실 제가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기대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해산물을 즐길 수 없거든요. 영국에서 흔하게 접하는 해산물이란 스시 레스토랑에서 접하는 수준이 다예요. 유럽에서 바다를 가장 많이 접한 국가인데 참 이상하다 싶으시죠? 비싸기도 하고 조리를 해도 그다지 맛있지 않아서 저도 영국에선 해산물을 잘 안 먹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먹어본 전복은 그냥 고물을 씹는 것 같은 맛이었어요. 왜 영국인들은 한국처럼 전복죽을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요? 게다가 이 화려한 상차림이라니. 조개구이 상차림에서 저는 키조개 관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에나 엄청난 크기였어요. 위에 치즈를 올려줬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눈으로 보기도 화려했는데 직접 먹었을 때의 맛은 더 환상적이어서 영국인들이 이런 걸 못 먹어본다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켰죠.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이 생생함을 제대로 못 전달할까봐 아쉬웠거든요. 채팅창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런 해산물 구이는 못 먹어본 영국 사람이 정말 많으니 당연한 일이죠. 영국에서 이 정도 해산물을 먹는다면 적어도 지금 제가 간 식당의 5배는 줘야 할걸요. 맛을 최대한 설명해줬는데 이게 먹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맛이잖아요. 다들 저를 부러워하며 자기들도 꼭 부산에 가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말 뿌듯했어요. 조개구이는 한국에서 먹어본 것 중 손꼽히게 인상적인 음식으로 손색이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탄 해변 열차는 환상적인 하루의 마무리로 완벽했죠. 바다를 보며 타는 해변 열차라니 너무나 낭만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고 좋은 곳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홍보가 좀 덜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서울만 둘러보고 그냥 떠나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동백섬의 산책로를 따라 조깅을 하며 저는 부산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볼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산이 제가 여행한 곳 중 최고의 도시라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 서울의 인프라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편리함, 먼저 다가와서 도와줄까요? 라고 묻는 에너지 넘치는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와 따뜻한 날씨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잖아요. 특히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과 밀면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전 이번에 돼지국밥에 푹 빠졌는데요. 누구든 좋아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나름대로 구독자분들의 추천과 검색을 통해 유명하단 곳은 최대한 다 가보려고 했는데 관광지에서도 식당에서도 외국인들을 곳곳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은데 단지 홍보가 덜 되었을 뿐이라고요. 제 생각도 그래요. 제게는 부산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마이애미와 비슷한 느낌인데 깨끗하고 안전하니 여행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전 정말 진지하게 부산 한 달 살기를 고민 중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먹고 보고 즐겨보았지만 며칠 머무른 것으로는 부산의 매력을 다 확인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부산을 제대로 즐기려면 한 달 살기에 도전해보는 게 좋겠죠? 저번에도 댓글 남겨주신 게 도움이 많이 돼서요. 이번 제 고민에 대해서도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진 영국인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